아이고. 오늘은 또 계속 요즘 내 친구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뭐 용진이 용진이 뭐 나랑 그렇지. 용진이 전날도 계속 내 친구들 나왔으니까 맞아. 그래서 오늘도 내 친구가 나왔는데 이제 대학교 이제 17학번 화석 동기의 해주 방해주를 이제 모셨습니다. 박수. 그래서 해주 처음에 만난 거는 이제 태원이 그 이화 아나운서 그거 보고 알았어. 아나운서 태원이 현 준비생 태원이가 이제 소개를 시켜줬어. 초중고 때. 응. 초등학교 때 만난 거야. 중학교 때. 그 친구인데 나는 이제 해주 같은 경우는 몰랐다가 그전에는 대학 와서 이제 같은 동기가 된 거지. 같은 동기인데다가 심지어 400명 있는 경영학과 중에서 같은 반 됐어. 80명. 아 진짜? 5분의 1. 거의 5분의 1에 거의 심지어 거의 비슷한 분반이었고. 맞아. 거기다 플러스 되게 접점이 많았어. 일단 거기 경영학과 중에서 평균병 사는 사람이 진짜 없었는데 맞아. 얘밖에 없었어. 맞아. 동네가 같아가지고. 동네가 완전 같은 거지. 물론 고등학교나 이런 건 다르지만은 동네가 같았고 또 내가 그때 이제 빈지노 군대 전 마지막 콘서트를 가기로 했는데 예매를 했어서 혼자 보려고. 근데 얘도 예매를 했더라고. 그래서 그런 좀 공통점이 많았다. 그래서 되게 약간 친해질 수밖에 없는. 그렇지, 없는 구조. 플러스 태원이까지 이제 접점이 그러니까 있으니까. 너 김태현 알아? 하면서 딱 뒷담 가기도 좋잖아. 그렇지. 수업을 들을 때 기억나? 어떻게 우리 얘기 처음 텄는지? 그건 기억 안 나는데? 수업을 들었는데 그거 있잖아. 회원이었나 아마? 회원. 회원. 회계원리였나? 아니면은 그 김경삼 교수님께서 하셨던 거 뭐였지? 박경삼 교수님이었나? 경통이었나? 경통일 거야. 이렇게 경통이 뭔데? 경영통계. 맞네. 우리도 잘 몰라 지금 오케이. 나도 헷갈렸어. 경영통계. 이렇게 C자형으로 말발굽형이었는데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앉은 거야. 가운데? 그래? 가운데 이렇게 떨어져서 근데 떨어졌지만 중간엔 사람이 없는 통로만 있는. 근데 내가 이제 그때 친구를 많이 만들고 싶어서 너를 딱 보고 안녕? 너는 뭐야 어디서 살아? 했는데 난 남양주 살아 알아? 이랬는데 야, 뭐 당연히 알지. 남양주 나 혼평 살아.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너 무슨 아파트 사는데? 나 효성 아파트 살아 이랬나? 한라였나? 한라였지. 그래서 넌 여기 살아. 그래서 너 그러면 누구 알아? 너 와보고 나왔어? 김태원 알아? 이렇게 했던 거지. 그렇게 했었어? 내가 생각했던 기억이랑 다른데? 그래 넌 어떤데? 나 일단 첫 번째로 경통이가 말이 안 되는 게 경통은 2학년 1학기 때 들었어. 그러면 회계학 원리 아니었을까? 회계학 원리도 2학년. 내 기억에는 그 전이 아예 개강전이었어. 개강전에 이제 세터 갈 때 나는 페이스북 메시지로 태원이가 이제 뭐 혹시 거기에 해주라고 있을 거다. 그래서 걔가 아마 남양주 너랑 같은 동네 살고 나랑 뭐 해서 어디 태원이 알려줬던 것 같은데 중간에 접점으로. 그래서 그때 내가 연락했던 것 같은데. 왜냐면 우리 단톡방이 있는데 태원이랑 나랑 얘랑 막 이렇게 같이 있는 거기서도 얘네 둘이 막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 대학 가기 전에 막 가면 아는 사람 있을 거다 막 소개시켜줄까 막 이런 식으로. 그랬던 기억이 있어. 나도 그 단톡방에서 본 적 있는 거. 그래서 나는 아주 그냥 끼리끼리 노는구만 약간 이렇게. 그 끼리끼리가 뭐지? 약간 바보 삼형제. 아니지 고평가. 고평가 맞아. 실제 인간들은 그렇지 않으나? 일단 그렇게 됐고 내가 이제 소개를 하자면은 이제 아까 말했지만은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솔직히 고등학교 때 열심히 살았어.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어서 좋은 대학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상 심리랄까? 그런 거 있어가지고 대학 와서는 조금 뭐 이제 할 만큼 했다. 1학년 때 뭐 놀아도 되지 이런 말 많이 있으니까 물론 열심히 놀지도 않았어. 그냥 백수 한량하게 살았지. 한마디로 열심히 살진 않았던 것 같아 내 생각에. 근데 얘를 보면서 느낀 건 얘는 계속 달리는 거야. 뭐 계속 약간 잠을 별로 안 자는 것 같고 막 잠을 별로 안 자. 왜냐면 난 고등학교 고3 때도 잠이 일단 1순위였어. 잠은 일단 줄이지 말자. 내 같은 경우는 잠을 안 자고 뭔가 계속 한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 가만히 못 있는 사람들. 뭔가 계속 놀더라도 뭐 친구 만나서 놀더라도 아니면은 일을 하더라도 뭔가 계속 가만히 못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서 좀 내가 봤을 때 되게 극단적으로 나랑 어떻게 보면 되게 반대되는 사람이지. 그런 거에서 좀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좋은 표현을 하자면 아까 말했듯 이제 뭔가 시간의 농도가 나보다 훨씬 짙다. 나 같은 경우는 되게 얕게 살았던 것 같은데 그럼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너는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일정 부분 맞는 것 같고 그러게 근데 때에 따라 진짜 다른 것 같아. 나도 완전 그냥 침대에 누워서 뭐 일주일 보낼 때도 있는데 사실 나는 그렇게 할 때 뭔가
아깝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 이 시간이 아깝다? 시간이 너무 아깝고 세상이 엄청 큰데 그 세상을 다 한 번씩 경험을 해보고 싶어요. 그게 뭐 좋은 게 될 수도 있고 완전 범죄 수준이 아니라면 되게 이게 뭐 일탈. 그렇지. 일탈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뭐 그건 그렇게 사실은 성격상 잘 못하는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되게 다양한 것들을 경험을 해보고 저기 있을 때 나는 어떨까? 여기에 있을 때 나는 어떨까? 이런 궁금함이 계속 들어. 그래서 이제 1학년 때 너가 봤던 내 모습은 아마 엄청 많은 약간 동아리를 한다든지 그치, 아니면 우리 그때 같이 놀았을 때 그 보드 이제 뭐 보드도 타든지 스케이트보드 소모임? 그치, 그것도 같이 했어? 그걸 내가 만들었는데 이제 사실은 나는 한 번도 보드를 안 타고 내가 그게 궁금한 거야. 나도 보드를 탈 수 있을까? 나도 그 보드를 타면서 이렇게 머리카락을 찰랑거리면서 갈 수 있는 예쁜 그런 언니들처럼 될 수 있을까? 했는데 한번 타보니까 이건 아닌 거야. 그런 목숨을 걸어야 돼. 한다는 얘기 들었었거든. 이게 딱 뭔가 연결이 되네. 그 성수동 살 때. 그치. 지금 보드 여기 있어, 심지어. 맞아. 그렇지. 그런 거 하고. 그런 거지. 그때 뭐 했던 것들이. 뭐 여울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치. 멋사라든지. 이게 여울은 이제 우리 학교 이제 홍보대사. 홍보대사고. 멋사는 이제 태원이가 했던 그 코딩. 그것도 했었어. 그 동아리야. 좀 많이 했지? 진짜 많이 했다. 1학년 때부터 뭐 했는지 살짝 털어보면 이제 1학년 때 입학을 해서 거기서 학교 안에 이제 과 안에 있는 동아리가 몇 개가 있는데 매사랑인가? 그때 매사랑 그치? 했었고 매사랑은 이제 산악동아리 경영학과 산악동아리 그리고 이제 경축이라고 축구 동아리가 있었어. 축구? 사실은 이제 경축을 원래 엄청 하고 싶었는데 그게 내가 경영학과에 온 이유가 약간 스포츠 매니지먼트, 스포츠 에이전트를 하고 싶어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면은 그 생각보다 대학 그 축구 동아리끼리 하는 리그가 꽤 큰 거야. 약간 그래서 주마다 뭔가 매니지먼트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축구를 좋아하고 경영학과를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비슷한 진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겠다 싶었어. 그치,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이제 여자들은 보통 매니저로 지원을 해서 매니저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어떤 선배가 꼬드겨서 그 매사랑 그거 했었고 근데 그때는 그냥 놀았어. 그냥 나 산악은 한 번도 안 해보고 진짜 단 한 번에 등산을 가보지 않고 끝났고 그리고 매사랑 안에서 이제 소모임을 좀 몇 개 했었지. 소모임 몇 개 하다가 그 홍보대사 하고 여울 홍보대사를 1년 반 정도 하면서 그때 이제 멋쟁이 사자처럼 하면서 웹코딩 배우고 그러면서 이중 전공으로 컴퓨터학과 들어가고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창업을 시작을 했었고 그게 2학년인가 이제? 2학년 때 2학년 그치. 때 1학년 창업을 시작했다는 건 뭔 말? 창업 동아리를 했다는 거야? 네, 창업을 했어. 내가 진짜? 대표로. 그래? 그건 또 처음 알았네. 난 창업을 꽤 오래 했고 그때가 이제 바야흐로 암흑기. 방해조 인생 암흑기. 그러면 창업에 대해 어떤 걸 창업? 소프트웨어 창업을 했었고 간단히 얘기를 하면은 소상공인분들이 들었던 것 같아. 소상공인분들이 약간 마케팅을 하는 방법을 모르고 왜냐면 디지털에 대한 어떤 감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마케팅을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면서도 그분들이 페인 포인트로 가지고 있었던 뭔가 예약이라든지 아니면 대응 할 때 너무 매뉴얼한 것들을 다 사람이 일일이 해야 되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자동화하는 챗봇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팔려고 했었고 그게 2019년 6월에 했으니까 6월에 창업을 했지만 2018년 말부터 준비를 했었어. 사업자 등록을 사실은 2학년 말부터 준비했던 맞아 2학년 말 2학기 때부터 했고 그거를 하면서 다른 동아리 활동을 이제 병행하기가 어려워서 그걸 이제 그만뒀고 원래 그 전에는 과외도 뭐 한 2-3개씩 하고 있었는데 그 과외도 좀 다 못하게 됐었고 그랬어. 이것만 들어도 그러게 그치 훨씬 뭔가 내 1학년 때 생활을 정리하면은 과외를 열심히 했어. 그쵸? 근데 보통 이제 대학교 들어오면은 내 기억으로는 그런 게 있었거든. OC 2에서 3이다. 그렇지. 5개 중에서 2개만 골라서 성공이다. 예를 들면 뭐 첫 번째 연애가 있었고 성적, 학점이 있었고 동아리, 그다음에 뭐 알바 과외, 맞다. 과외, 알바 및 과외, 뭐 사시였을 거야. 사식인가? 어쨌든 친구 이렇게까지 껴서 어쨌든 그래. 이 5개 중에서 뭐 2개만 잡으면 평범하다. 3개를 잡으면 많이 했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 봐봐 과외했지. 그다음에 학점은 오케이 모르겠어.
그때까지는 뭐 제일 많이 나온 게 3.8 정도? 그럼 나쁘지 않지. 나쁘지 않네. 나쁘지 평균 않아. 이상 아닌가? 그렇지, 평균 이상이지. 평균. 우리가 평균이 좀 높아서. 어쨌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뭐 연애, 어쨌든 경험했으니까. 왜 연애했었죠? 그 다음에 뭐 또 뭐 있지? 아까 친구. 혹시 친구 잘 사귀었지? 뭐 여러 가지 동아리 하면서. 그런 거 하고, 또 하나 뭐 있었지? 동아리까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OCO야, 사실상 보면은. 이렇게 보니까 내가 이제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난 OC 0인 것 같은데. 난 보통 OC 1 정도? 계산하면은 OC5가 OC1은 같다, OC0은 같다. 그렇네. 그렇네. OC1과 OC0은 같네. 같다. 우리들은 같은 존재였어. 같은 존재지. 어쨌든 그럴 정도로 조금 하는 게 많았던 거지. 그랬네. 대단하네. 창업하면서 이제 그만뒀지. 그게 2학년? 그게 이제 2학년이었고 창업이 끝날 때가 이제 3학년? 4학년? 이쯤이었는데. 휴학도 창업도 꽤 오래 했네. 꽤 오래 했어. 그러니까 사업자를 내고 막 했던 게 1년 반? 그리고 사업자 안 내고 했던 것까지 하면 2년 정도 했는데 나름 열심히 진짜 해보려고. 사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자본도 없었고 엄마 아빠가 부자도 아니시고 이러니까 무조건 정부 지원금이 되게 중요해서 그걸로 약간 나는 내가 얼마나 했는지를 좀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대학생 치고는 좀 잘 받았다. 한 1억 5천 정도까지 받아가지고 했는데 이제 다 뭐 꼬라박고 잘 안 됐어.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돈이 나오는 구조를 내가 못 만들고 있는 거야. 서비스도 완전 구리고 그러면 이거는 내가 뭔가 수익 모델도 그렇고 인간적으로 나는 사업을 아직은 할 사람이 아니다. 뭘 모르겠어. 더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구나. 그래서 이제 취업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엄청 큰 맘 먹고 직원분들께 인사를 하고 그 취업의 길로 좀 접어들었지. 그게 작년 초. 그러면 사퇴를 한 건가? 대표. 팀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 그래서 그냥 해체? 해체를 하고 그래도 나 혼자서 어느 정도 계속 비슷한 사업을 왜냐면 내가 정부 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나한테는 사명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치. 그거를 어쨌든 주셨고 뭔가 그걸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라 라는 거니까 직원분들한테 돈을 줄 여력은 없어도 뭔가 비슷하게 계속해서 그 가치를 만들어 봐야겠다 하면서 혼자서 이제 뭐 조금씩 일을 계속 하기는 했는데 그게 뭐 그렇게 본격적이진 못했지. 돈이 없으니까. 그 플러스 또 아는 거는 그거잖아. 뭐 고등학교 대상으로 그렇지. 혁신학교 그렇지. 맞아. 그게 1학년 때였고 1학년 때 진짜 뭔가를 많이 했고 그러니까 그게 좀 신기하다. 1학년 때 좀 많이 했었어. 그러면은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첫 번째로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활동을 할 때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잡고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과연 내 미래에 도움이 될까?를 재고를 시작해. 그러니까 이게 과연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다시피 너가 스포츠 매니지먼트가 되고 싶다. 그러면 경축을 하는 건 맞지만 축구 동아리 하는 건 맞지만 근데 반면에 멋살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 이렇게 쉽게 보면은. 그러니까 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길을 정해놓고 활동을 결정한 건지 아니면은 그냥 닥치는 대로 한 건지 약간 그런 게 궁금해. 근데 나는 내가 길을 함부로 약간 정의를 내리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게 내가 아는 옵션이 많이 없다 보니까 지금 보이는 거랑 내가 뭔가를 하고 나서 보이는 게 되게 다르잖아. 그래서 항상 마음이 끌리는 걸 했던 것 같아. 와, 나 저거 해보고 싶다. 그러면 분명히 내 성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이런 것들을 다 조합해서 나 이거 하고 싶다라는 결론이 내려진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사실 돌아보면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이렇게 쌓이면 그게 분명히 어느 한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고. 근데 그 방향이 사실 하나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뭐 3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 메인 가지랑 뭐 동떨어진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보통 뭐 동떨어진 거라고 하면은 약간 예술적인 취향 아니면 뭐 내가 여가 생활할 때 뭐 수채화를 그려. 근데 그거는 전혀 내 진로랑 관련이 없을 수 있지만 그치. 어쨌든 그것도 나잖아. 그치. 그래서 그렇게 닥치는 대로 내가 정말 재밌어 보이는 것들을 다 시간을 내서 해보고 나서 딱 돌아봤을 때 내가 뭐 어떤 거에 마음이 끌렸고 나는 이 일을 왜 했을까 한번 돌아보면 그게 이제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을 또 정의를 해준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앞을 미리 결정하지 말고 쌓아놓고 좀 보는 거야. 그렇지. 맞아. 근데 뭔가 보통 뭐 이 말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뭐 보통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어떤 일을 겪고 깨달음을 얻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학교 1학년부터 그렇게
굳게 생각하고 많은 걸 할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똑같이 생각을 하는데 난 대학교 1학년 때는 하는데 나도 비슷한 것 같아. 나도 대학교 1학년 때 이런 생각을 못했어. 그러니까 1학년 때는 왜 1학년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말했다시피 이게 됐단 말이야. 이걸 과연 내 도움이 될까?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이게 모르니까. 또 대학교 1학년이라고 굳이 뭐 말하기보다는 아무튼 성인이 바로 되자마자니까 우리한테 소년생한테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거야? 아니면 뭔가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건가? 어렵군. 난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 어떻게 벌써 이런 생각을 성숙한 거네. 그러니까 뭐 생각이 할 수 있어. 그렇게 막 실천을 했다는 게 그렇지 않은 나도 반대의 입장에 선 사람으로서 나도 좀 한량 같은 삶을 살고 그러고 있으니까. 근데 나는 그것도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은 게 너희가 하고 싶었던 거는 쉬는 거일 수 있잖아. 그치. 일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근데 내가 그 1학년 때부터 한 3년 정도를 진짜 아무런 보상 심리 없이 그냥 단순히 이거는 내가 세상이 이래야 되니까 내가 이 단체를 통해서 이렇게 세상을 바꿔야 되니까 라는 정말 그 퓨어한 그냥 동기부여 가지고 했던 게 이제 혁신학교 졸업생연대라는 거거든. 나는 뭐 창업보다 뭐 혁신학교 졸업생연대는요. 뭐냐면요. 그 공교육에 이제 다양한 학교 모델들을 만들어서 공교육이 이런 모델로 가야 한다라는 걸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좀 요즘에 많이 확산되고 가장 많은 이슈를 일으켰다고 생각해. 예를 들면 그게 과학중점학교 이런 것과 비슷한 개념인데 혁신학교는 학교에 있는 공동체 간의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이 학교에 있는 주인이 보통은 선생님으로 굳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맞아. 선생님이 교육의 방향을 정하고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흘러가지만 여기서는 학생들 나아가서 학부모까지도 교육을 만들어 나가고 이 학교를 만들어 나가는 주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아이들한테 이제 너희가 좋아하는 게 뭔지 고민을 해보고 그걸 밖으로 표출하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해. 그게 제일 중요하겠네 아무래도. 맞아. 그래서 약간 경험적인 교육이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당연히 뭔가 교과목에서 배웠던 것들을 실제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책으로 볼 때는 난 이거 좋아하는 것 같아. 나 이거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 경험해보면 아닐 수 있거든. 그래서 되게 나에 대해서 많이 직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것 같아. 약간 실패도 많이 해보면서 난 이런 거 할 때는 잘 맞고 이런 거 할 때 안 맞는구나. 이건 진짜 좋아하는 거였고 사실 안 좋아하는 거였구나. 맞아. 내가 이제 인식했던 혁신학교는 그건데 그걸 졸업을 해보니까 졸업을 하고 뭔가 중학교 때 그 교육을 받고 고등학교에 가보니까 다른 친구들은 아니었던 거야. 그런 경험을 잘 못 해봤던 거야.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선생님이 뭔가 얘기를 할 때 필터링 없이 받아들이고 주입식으로 약간 그렇지. 속에서 뭔가 궁금한 점이나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밖으로 안 꺼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받았던 게 이제 뭔가 좀 특별한 형태의 교육이었구나. 뭔가 계획된 거였구나 라는 걸 느끼고 이거를 같이 느꼈던 친구들이랑 얘기를 더 해보고 싶었지만 고등학교 때 힘들었어. 그래서 대학교에 오면 대학교가 원래 뭔가 상상했을 때는 내가 방금 얘기했던 그런 민주적인 교육 혹은 그렇지. 학생이 만드는 느낌의 그렇지. 뭔가 토론도 많이 하고 좀 주도적으로 되게 표현 많이 하고 내 미래를 내가 설계해 나갈 수 있는 장이라고 느껴져서 난 대학에 가면 애들이 그러겠지? 근데 했는데 뭔가 비슷한 거야. 왜냐면 주입식 교육을 받은 애들이 또 오거든. 그렇지. 약간 오니까. 그래서 그때 정환이라는 친구가 이제 내 밥조였는데 밥조는 뭐냐면 이제 선배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 파트너? 맞아, 파트너? 그래서 2대2로 이렇게 밥을 먹는데 그 짝꿍이 박정환이라는 친구였어. 근데 정환이도 나랑 되게 비슷한 친구였어. 그래서 내가 정환이랑 같이 밥 예약을 하면서 야, 정환아 우리는 근데 왜 학교에 이 선배들이 왔는지 궁금하니까 선배들한테 학교에 왜 왔고 무슨 꿈을 가지고 있는지 비전이었던지 한번 물어보자 하면서 물어봤는데 물론 다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아닌 분들도 계셨어요. 그냥 맞다. 성당 맞춰서 그냥 그래서 뭔가 꿈에 대해서 더 활발하게 얘기를 하면 좋겠다.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혁신학교 졸업생연대가 만들어졌고 그게 학교 안에 있는?
그 전국단체였어. 아, 전국단체. 그러니까 혁신학교, 나처럼 혁신학교를 교육을 받은 친구들 중에서 이 교육에 공감을 하는 친구들은 되게 이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즐겨. 그리고 그 비전을 다른 사람들도 조금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그래서 그 친구들을 이제 모아서 5명에서 시작을 했다가 지금 한 100명 정도 됐고. 너희가 시작을 한 거지. 그러니까 누가 이걸 만들라고 한 게 아니고 너가 이제 모은 거야? 아이디어를 얻은 건 내가 그 중학교 때 교장 선생님하고 이제 아직도 연락을 하고 지내는데 그 교장 선생님을 이제 뵈러 갔을 때 선생님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니까 선생님이 안 그래도 너한테 얘기를 하려고 했다. 혁신학교 졸업한 애들을 한번 모아보면 너도 즐겁고 교육계에서도 되게 중요한 의미를 지닐 거야. 왜냐면 혁신학교 교육이 한 10년 정도 지금 됐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10년까지는 안 됐으니까 그 상황에서 실제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피드백을 얻을 수 있는 통로가 그냥 설문? 이런 것밖에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애들이 우리가 졸업생들이 모여서 이 진짜. 단체가 있으면 체킹을 해나갈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잘하는지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만들어 보라고 했고 그래서 연대에 있는 친구들 1명 소개받았고 그리고 하여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5명에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전국 지부도 있어. 본부 있고 지부 한 6개인가? 이렇게 있고 그랬지. 이게 왜 하겠지? 그래서 그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퓨어하게 맞아. 목적성이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한 거네. 맞아. 그렇게 살면서 이제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내가 어쨌든 실패를 해봐야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깨달을 수 있겠다. 그리고 내가 아까 물어봤던 거에 대한 어떤 거에 보면 그게 혁신학교를 통해서 뭔가 그렇게 빨리부터 미리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네. 약간 훈련이 중학교 때 어느 정도 되어 있었던 거네.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그렇게 말하니까 물론 이게 뭐 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더 적합했을 수 있겠지만 학생 때의 어떤 교육이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볼 수도 있겠다. 나 같은 경우는 완전 주입식 교육 나 좋아하거든. 솔직히 말해서 좋아하고 잘 맞아. 나는 안 맞아서 탈출하기 위해서 과를 바꾼 거라서 나도 원래 당연히 공대, 이과였거든. 그래서 당연히 그냥 어렸을 때부터 공대, 뭐 과학 쪽 했는데 이대로 살다간 뭔가 진짜 내가 막 안 될 것 같다, 너무 틀에 박혀 있을 것 같다 해서 약간 탈출하려고 찾아서 예체능으로 간 거거든. 무슨 의료학과. 의료학과. 그 친구구나. 그 친구야? 그 친구구나. 퍼즐이 맞춰졌어. 아니, 나 알았어. 얘기 많이 들었어. 그치? 너가 막 뭐 만든다고. 뭐 항상 만들고 있지, 뭔가를. 그런 느낌. 어쨌든 그런 게 있었구나.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그 성격에 맞춰서 어떻게든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야. 맞아. 나는 완전 대가성을 바라거든. 사실 나도 뭔가 아예 대가성 안 바란다고 거짓말인 것 같은 게 이 유튜브도 물론 좋아서 하는 게 한 8, 90 되지만 결국엔 이걸 남김으로써 누군가에게 스펙이 되기 위한 것도 없다고 할 수 없어. 플러스 뭐 일기 같은 것도 되니까. 떡상. 그건 아니고. 어쨌든 나는 모든 거에 있어서 약간 대가성을 솔직히 바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해서 만약 내가 하기 싫은 걸 했어. 그러면 적어도 돈은 줘야 되잖아. 이런 생각이 있는 거야. 내 시간을 들여서 했는데 이 시간에 난 딴 걸 쓸 수 있는 기회비용이잖아.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본인의 즐거움이라고 하면은 그것도 대가 중에 일부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순수한 대가네. 그래서 나는 그 활동을 하면서 사실 하기 전에나 아니면 초반에는 야, 진짜 이걸 왜 하고 있지? 왜냐면 그 같이 팀원으로 오는 친구들은 나만큼 동기부여가 안 돼 있으니까. 맞아. 당연하시고. 같이 일을 벌렸는데 이제 그 친구의 일을 내가 대신 해줘야 될 때가 있다든지 아니면 누가 봐도 엄연히 그 일의 비율이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약간 속이 상할 때도 있는데 막상 하다 보면 너무 재밌어. 그래서 나는 그때 내가 평생에 해결해야 되는 비전은 이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 그래서 그때 이제 확신을 얻은 것만 해도 나한테 엄청 큰 도움이 돼. 그리고 그때 이제 뭐 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교육이 뭔지도 고민을 해보고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바꾸려고 하면은 어떤 것들은 되는 일이고 어떤 일들은 안 되는 일이고 이런 나만의 가설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검증을 조금 해봤거든. 확실히 그러니까 너 말 들으면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뭐 활동을 할 때 대가가 눈에 보이는 것도 있을 수 있어. 근데 막상 하고 나서 보이는 대가가 있단 말이야. 내가 알지 못했지만 이런 대가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부딪혀 보내는 것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은 나도 최근에 요즘 그런 생각이 들긴 했었어. 아니, 나는 또 약간 반대로 드는 생각이 대가 중에 제일 높은 가치를 굳이 따지자면 자기 만족이 아닐까? 그렇지. 그렇게 따지면은 그 누구보다 그거를 대가를 크게 받은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아마 우리가 그렇게 자기 만족을 해보지 못해서 일 수도 있겠다는 그치. 생각도 들고 아무튼 뭐 대가를 굳이 막 금전적인 게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나가는 거니까. 그치. 그러면 또 궁금한 거는 이제 그런 활동을 하면서 어떤 겁이 난다거나 그런 거는 없었니? 겁이 나지. 제일 겁이 났던 게 사실 창업을 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땐 겁이 없었어. 사실 겁이 많이 없었고 뭐 그냥 하면 된다. 그리고 재밌겠다. 사업이 뭔지도 모르고 그랬다가 이제 마지막에 겁이 나서 조금 그만둬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만두고 나서 내가 이제 진입을 했던 커리어가 전략 컨설팅이라는 건데 이게 원래부터 알지도 못했어. 그냥 베인앤컴퍼니라는 데가 있다. 맥킨지가 있다. 심지어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그냥 BCG 매트릭스 이것만 알고 그게 이제 경영학에서 나오는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그게 회사 이름이라고 분명 누군가 나한테 알려줬는데 매치를 잘 못 시켰었거든. 이제 그리고 나서 그 회사들이 제일 탑 티어들이고 배울 게 되게 많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나는 취업에 대한 생각도 이제 막 했었고 보통 그런 조금 알아보니까 그런데 가려면 영어도 잘해야 되고 네트워크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보통 학회 했던 친구들이 많이 간다. 근데 난 학회도 안 했으니까. 맞아. 나는 이 일이 너무 하고 싶은데 난 이 일이 잘 맞다는 거를 검증이라도 해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인턴을 해볼 수 있을까? 이런 겁이 되게 많이 났고 내가 과연 여기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도 그걸 준비해왔던 애들이랑 비슷하게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겁이 엄청 많이 나서 입사 지원을 하는 데까지도 되게 많은 시간이 걸렸고 25개 정도 이력서를 그러니까 버전이 바뀌면서 지원을 했는데도 다 떨어졌어. 그러니까 연락을 한 번도 못 받았어. 사실 그게 한 2달 정도 그렇게 했다가 한 번 딱 연락이 온 데가 이제 보스턴 컨설팅이었고 거기서 이제 면접을 보고 합격을 했는데 면접을 볼 때도 뭐 준비를 하는데 아직 면접을 보지도 않았는데 달달달달 떨리는 거야. 나 손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 이쪽에서 원하는 거랑 다르고 내가 생각하는 나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잘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까보니까 아니 어떡하지? 그리고 일을 할 때도 사실은 내가 진짜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 운이 좋게도 그래도. 그렇지. 완전 운이었던 것 같아. 그냥 다. 근데 뭐 운이라고는 할 수 없지. 그러니까 실력이 바탕이 되니까 이제 운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치? 뭐 난 잘 모르니까 더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왜 뽑았겠어? 그래 왜 뽑았겠어?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인사팀이 바보도 아니고 그래 뽑아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이러지 않아. 뭐 제일 뽑기 있겠어. 말이 안 되잖아. 선풍기에 지원서 날려가지고 그 사람들 다 그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프로 심지어 인사팀이면 프로야. 뽑는 거 프로라고. 그런 거 있어서. 그러니까 이번에 너 결국에 합격을 했잖아. 그렇지. 인턴을 2개를 해서 맞아. 그러니까 이제 베인컴퍼니 이제 합격해가지고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경영 전략 회사 중에서 좀 크지 많이 크지. 규모적으로는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3대 펌이 있어. 베인앤컴퍼니랑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랑 BCG랑 그게 다 국내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해외 이제 한국 지부가 이 세 개가 거의 제 메인인데. 나도 몇 개는 들어봤어 심지어. 거기서 이제 합격을 해서 출근을 이제 올해 7월. 올해 7월. 아직 시간이 좀 있구나. 정규사원으로 출근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턴이 아니라? 인턴은 했고. 인턴이 끝나 정규직 전환이 돼가지고. 대박이다. 쩐다니까. 그럼 학교는 졸업한 건가? 이번 학기에 딱 이제 수업이 하나 들었었는데 F가 안 나와가지고 다행히 정말 무조건 F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아니어서 2월에 이제 졸업을 해. 그럼 딱 그게 맞네. 타이밍이 맞네. 맞아. 졸사 찍어? 야 근데 그게 지났더라고. 나 미국에 있을 때 찍었어. 맞아. 그래서 그냥 스냅 같은 거 찍으려고. 불러 진짜? 불러. 일단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렇게 내가 계속 말했듯이 계속해서 달려왔잖아. 뭐 고등학교 때도 달렸겠지. 왜냐면 대학 오려면은 계속 달려왔을 텐데. 그럼 이 중간중간에 번아웃이라던가 지쳤을 때는 없어?
그다음에 꽤나 자주 지치는데 어떨 때 지치냐면 내가 재밌을 것 같아서 시작을 했는데 뭔가 책임감은 있고 빨리 마무리를 져야 되는데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질 때. 막상 까보니까 근데 하긴 해야 돼. 해치우긴 해치워야 되는데 그럴 때 지쳐. 그러면은 좀 심하게 왔을 때가 있었어? 번아웃 같은 게? 지나고 보면은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그때는 거의 매달마다 내가 성장하는 게 내가 스스로도 많이 느껴지고 매달 그 페이스북 친구를 보면은 달마다 친구가 늘어.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지는 네트워킹이 된 거야. 그러면서 배우는 것도 많고 내가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세상들이 많구나 했는데 그 속도가 딱 느려졌을 때가 창업할 때.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만 계속 만나고. 그 만나는 사람들만 만나고. 루틴적으로. 이게 성장을 내가 스스로 내 동기부여를 하면서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챙겨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고 책임감 많고 뭐 이를테면 자금 관리, 자금 조달, 인사 관리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는데 나는 그게 하기 싫거든. 그치. 서류 쓰고 이런 그게 거 하고 싶은 건 싫거든. 이것만 하고 싶은데 이걸 하려면 또 이것도 해야 되고 맞아. 그런 거네. 그게 이제 대표라면 그런 것들을 또 잘 매니징을 해야 됐었는데 몰랐으니까 그거를 하면서 내가 모르는 너무 해야 될 것들이 많다는 거에 약간 이렇게 압도됐던 것 같고 그리고 안 되는 사업을 약간 붙잡고 있는 게 멘탈적으로 그렇네. 조금 별로더라고. 그치. 좀 많이 힘들겠다 그거는.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이 이렇게 다운되고 약간 우울하고 인간이 좀 그랬던 것 같아. 어두웠던 것 같아. 조금. 그래? 내가 딱 군대 갔을 때라고 그걸 잘 못 봤나 보네. 맞아. 사람을 잘 많이 안 만났었지. 그러면은 그렇게 왔을 때 좀 극복 방법이라는 거 아니면 나에게 있어서 좀 힐링 되는 게 있을까? 힐링 방법? 그러니까 누구는 이럴 때 사람을 더 만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맞아. 누구는 오히려 안 만나고 집에서 쉬고 뭐 노래를 듣던가 영화를 보던가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너 같은 경우는 어떤? 난 완전 집에 있는 스타일인 것 같아. 아 진짜? 그래? 집에 있으면서 그럴 때 부모님을 잘 못 뵈. 그래? 약간 엄마 아빠한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 설명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래서 대부분 잘 안 만나고 그냥 누워있는 것 같아. 내가 스스로 이거를 하려고 했던 이유들을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여기에서 내가 어디에 마음이 끌리는지 그러니까 뭘 했을 때 내가 뭔가 내가 다시 흥미를 찾을 수 있을지 다시 그동안 걸어왔던 길들을 쭉 돌아보고 그냥 생각 없이 누워있을 때도 있고 그렇게 침대에 되게 많이 누워있어. 누워서 생각을 정리하면서. 그럼 그렇게 됐을 때 한 일주일 정도 가만히 있어. 일주일까지 정말 사람 못 만나겠고 그랬던 적도 있었고 만나서 뭔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잘 없는 거야. 너를 만나면 진지한 얘기도 해야겠지만 사실 그 전에 뭐 어떻게 잘 지냈어? 아니면 이런 일들도 있었어 이래야 되는데 내 머릿속에는 그냥 그게 없는 거야. 계속 이것만 있고 계속 그런 생각만 드는 거야. 그리고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이걸 빨리 해결을 하고 싶어서 고민을 하지. 그냥 오히려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더 외부 사람 못 만나는 걸 수 있겠다. 왜냐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진지한 얘기를 하려고 만난 게 아니니까. 그치, 보통 같은 경우는 놀려고 만났는데 뭔가 피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되게 성숙하네. 아니, 오히려 약간 자신이 없는 느낌? 약간 이건 번외긴 한데 갑자기 생각난 건데 태원이를 만났거든 어제. 태원이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자기가 그동안 막 바뀐 게 너무 많으니까 얘기해줘야지 했는데 그 태원이 유튜브 나온 거를 다 보고 와서 할 말이 없었대. 이미 다 알고 있어가지고. 그러네. 그럴 수도 있어. 그거 이래가지고. 다 봤다는 게 되나? 유튜버 팬미팅 현장. 이미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뭔가 최근에 그냥 이런 걸 보통 말하잖아. 그 단계를 건너뛰고 넘어갔대. 그렇네. 이미 다 아니까 뭐 듣기만 할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그거 웃기더라고. 그러네. 너는 번아웃 온 적 있어? 나? 나는 항상 함께 번아웃과 함께. 그래? 나는 딱히 그게 없어. 이 갭의 뭐랄까 이 범위 감정이 요동치는 그 범위 폭이 좁아. 왜냐면 일단 외부의 자극도 별로 없고 그리고 뭐 내가 그렇게 감정적으로 이 폭이 넓은 사람도 아니고 선천적으로. 그런데 내가 요즘 드는 생각 아까 했던 것 중에 뭔가 비슷한 느낌의 근데 내가 자주 겪냐면 알 텐데
내가 진짜 습관처럼 달고 다니는 말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 뭐 재밌는 거 없나? 이 말을 진짜 많이 하거든 내가. 아 뭐 재밌는 거 없나? 이것 유튜브 하는 것도 내가 아 뭐 재밌는 거 없나? 하다가 한 거고 항상 뭔가 재밌는 거. 근데 그 재미가 다른 사람랑 나랑 좀 달라. 나는 게임 같은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뭔가 아무튼 재밌는 걸 찾아다니는데 요즘 드는 생각이 아 너무 재밌는 것만 찾아다니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걸 함으로써 거기서 또 해야 되는 재미없는 것들이 생기잖아. 근데 그거는 하기가 싫어. 맞아. 그러면 일을 벌리지는 못하고 되게 소규모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안 하거나 이러니까 나는 최근에 드는 생각은 너무 재밌는 것만 찾지 말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도 해야겠다 좀 의식적으로라도 그런 생각을 했어. 신년이 되면서. 둘을 보면 조금 비슷한 점은 내가 친구로서 느끼는 건데 둘 다 약간 자기 만족을 조금 더 추구하는 것 같아. 나에 비해서는 좀 더 둘 다 큰데 근데 그 방향성이 다른 게 얘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좀 더 소규모, 그러니까 나만 알 수 있는 작은 자기 만족? 그리고 난 타인을 만나는 데서 오는 기쁨이 그렇게 크진 않아. 그러니까 약간 혼자서 뭔가 만들고 뚝딱뚝딱 만들고 그러니까 자기 만족이 되게 예술가. 아무튼 뭐 굳이 하자면 너 같은 경우는 좀 규모가 큰 거지. 사회 경 지루해. 그러니까 그런 거에 좀 다른 점과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 그치. 내가 퓨처플레이라고 하는 곳에서 인턴을 하면서 그 대표님을 정말 멋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 대표님하고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야. 그 사람은 살아가는 맞나 이게? 뭔가 동기가 있다. 근데 그 동기가 굉장히 동기보다는 약간 욕망? 끈적끈적하고 되게 밑바닥에서 나온다. 근데 그게 엄청 인생에 있어서 빨리 결정이 된다는 거야. 한 7살? 그래? 근데 나는 그것보다는 조금 뒤인 것 같긴 한데 자기가 뭔가 느끼는 결핍이 욕망과 맞닿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 내가 뭔가 부족한 내가 뭔가 가지고 있지 못한 거? 근데 내가 고민을 해보니까 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호평동에서 나왔고 이거를 이렇게 거리로 찍어보면은 졸라 가까워. 뭔지 알아. 그 풀이 좁았다는 거지? 풀이 너무 좁고 내가 만나는 친구들도 똑같은데 나는 더 많은 얘기를 나눠보고 싶고 더 다양한 세상이 너무 궁금한 거야. 근데 내가 여기 작은 데서 계속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말하면 나한테서는 조금 약간 결핍이었어.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나는 정말 벗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 이제 그래서 태원이 만났던 게 중학교 때 그 해외 교류를 하는 건데 그거는 학교별로 이렇게 다 한 명씩 뽑아가지고 갔었던 건데 그때 태원이 만나면서도 다른 학교 애들 만나면서 너무 행복했거든. 중학교이긴 했지만. 근데 그게 아직도 있는 것 같아. 나는 뭔가 내 인생에 있어서 결핍이라고 하면은 그때의 뭔가 갇혀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그리고 이걸 해결하는 욕망은 정말 더 넓은 세상, 더 넓은 세상, 더 넓은 세상을 계속 보고 싶어. 그래서 뭐 할 수 있으면 정말 해외 나가서도 일을 해보고 싶고 내가 최근에 이제 뉴욕을 갔다 왔는데 그때 너무 행복했던 것도 그 거리는 좁은데 그러니까 면적은 좁은데 그 맨하탄이라고 하는 곳에서 진짜 미친놈들이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너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고 예술가들도 정말 많고 참 이 면적 대비해서 여기 세상이 넓다. 면적 대비해서. 너무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 그거 내가 옛날에 봤던 것 중에 그 단어를 까먹었는데 동성애자와 성소수자의 비율에 관한 자료가 있어. 한국은 거의 세계 최하위야. 그럴 법도 하잖아. 우리 길 가다가 다양한 인종을 보지 못하고 성소수자 적고. 근데 막 미국이나 호주 이런 데들이 엄청 높아. 그게 어떤 문화의 발전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냐에 대한 논문이었거든. 근데 그걸 내가 왜 봤냐면 이것도 항상 이 영상에서 나오는 거지만 그게 또 다시 그 커피업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 이런 연구였거든. 근데 뭔가 더 트렌디하고 더 그런 거에서는 그게 높을수록 더 사람들이 빠르게 받아들인다. 새로운 커피, 이건 단순히 커피에 대한 거니까. 흔하게 알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스타벅스의 커피 이미지는 거의 고착화되어 있고 지금 다른 소규모 카페들이 그거를 따라잡으려고 굉장히 노력 중이거든.
근데 호주 같은 경우는 거의 세계에서 제일 그 트렌드를 잘 따라가는 그거야.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면 이탈리아라고 생각하는데 이탈리아는 고착화의 끝판왕이야. 완전 맞아 그럴 것 같아. 커피 인더스트리가 아니면 커피가 거기가 커피 최초 커피 머신이 만들어진 곳이고 하지만 거기는 뭐랄까 그 트렌드와는 달라. 장인이네요. 클래식. 클래식 쪽이고 변함이 거의 없고 되게 고집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호주가 진짜 빨라. 왜냐? 제일 크게 영향을 주는 게 거기는 그거 뭐라 하지? 가서 일하는 거? 워킹 홀리데이가 전 세계에서 다 오니까 그 다양한 인종들이 막 섞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연구 결과를 봤어. 근데 이 얘기를 내가 왜 했지? 그래서 너가 말한 것처럼 너무 좋아. 너가 말한 것처럼 어떤 더 나가서 더 보고 너가 미국 가서 봤던 것다고 한 것처럼 그게 확실히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게 너무 좁다는 거지. 나도 그건 충분히 느껴. 근데 아까 말하면서 내가 좀 생각든 건 해외에 나가서 일도 해보고 싶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난 해외에 나가서 일도 해보고 싶다가 아니라 해외에 나가서 살아보고 싶다 하거든. 난 어떤 그 문화를 향유하고 싶고 그러니까 뭘 먹는지 어떻게 사는지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가구나 뭐 역사에 따라서 그런 발전해오는 것들이 되게 다르거든. 흔한 예시로 이 의자 있잖아. 의자는 왜 한국에는 좌식 문화가 발달했고 외국에는 입식 문화가 발달했냐면 되게 간단해. 한국은 온돌이 있어서 열이 바닥에서 나와. 바닥에 안 앉으면 범죄야, 범죄. 근데 뜨거운 공기는 그 올라가니까 찬 공기가 내려오니까 위에 있으면 추운 거야. 맞아. 그러니까 무조건 다 바닥. 온돌에 이불 깔고 자고. 근데 외국은 난로 문화야. 그러다 보니까 뜨거운 공기가 위로 가잖아. 그러니까 위에서 생활해야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은. 아래로 가면 차. 그래서 다 신발 신고 안으로 들어가고 우리는 맨발이잖아. 맞네. 발로 침대도 높을수록 더 좋은 거, 더 따뜻한 거고. 의자가 무조건 있어야 되고. 이런 게 너무 재밌고 뭔가 문화적인 거. 그런 걸 향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지. 나는 거기서 무슨 일을 해서 내가 대외적으로 사회적으로 무슨 그런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완전 다른 거지. 둘 다 얘가 외국에 가보고 싶다 했는데 그럼 너는 어디서 일을 해보고 싶어? 외국에 하나만 찍는다면? 뉴욕. 무조건 나는 뉴욕 가고 싶어. 진짜 가고 싶어. 왜냐면 나는 어릴 때 그 어벤져스를 보면서도 동기부여를 받았어. 막 공부를 열심히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야. 왜냐면 어벤져스 가면 보면은 내가 아이언맨은 될 수 없는데 아이언맨이랑 같이 일하는 애들 있잖아. 있지. 왜 아이언맨이랑 같이 일할 수 있을까? 저건 세계적으로 졸라 똑똑해서 그럴 거야.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나도 그러면 공부만 하면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아이언맨 같은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이랑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내가 잡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뭐 뉴욕 하면은 최근에 기사 났었는데 뭐지? 히어로들도 이제 뉴욕에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다. 왜냐면 이미 뉴욕엔 히어로가 너무 많은데. 포야. 배트맨, 스파이더맨, 그리고 스트레인지, 닥터 스트레인지 뭐 너무 많다. 심지어 그 사람들이 뉴욕 다 어디에 있어? 맨하탄에 있잖아. 그러니까 뭔가 그 다양성, 그런 다양성도 있고 뭐 차 없어도 살 수 있고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엄청 재밌는 도시였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을 해보고 싶다. 거기에 대한 경험이 되게 좋았구나. 그러면 너는 그 도시가 생각이 안 나? 나는 그 유럽에 있는 소도시가 아니라 소규모의 국가였는데 내가 그 다큐에서 봤거든. 근데 이름이 한 5글자인가? 막 이응으로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근데 거기가 왜 마음에 들었냐면 사실 이건 그냥 생각이고 그냥 단편적으로 그때 보고 여기 한번 가보고 싶다 한 건데 거기는 일단 창업을 하면 시민권을 준대. 근데 그 창업이랄 게 가고 싶어. 막 거창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소프트웨어적으로나 뭔가 아무튼 그 어디 정부에서 그 한 거에서 통과만 하면 몇 년짜리 뭐 이렇게 비자를 준다는 거야. 그 시민권으로 대체될 수 있는 후에 그걸 계속 꾸준히 해서 채우면. 근데 너무 그거잖아. 개방적이잖아. 외부인에 대한. 그 말 자체가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문화가 엄청 다양하고 그걸 향유할 수 있는 그게 기반이 만들어져 있다는 뜻이거든. 그 뒤에도 그런 내용이 계속 나왔고. 그래서 가서 뭔가 큰 게 아니더라도 뭔가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고, 나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히어로들의 사이드킥 그런 거잖아. 나는 히어로들의 사이드킥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안 어울리겠지만 난 히어로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라서. 근데 히어로들은 일반적인 그걸로 안 가거든. 그치. 그냥 거지였다가 되는 경우가 더 많거든. 뭔가 나한테 그래서 그런 동기부여는 없었던 것 같아. 내가 더 막 열심히 살아서 이게 아니라 내가 흘러가는 대로 살다 보면 그렇게 돼 있는 거지. 약간 이 마인드로 항상 살아가지고 물론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어쨌든 약간 마인드셋이 다르구나 생각을 했지. 히어로물이라 치면은 그 정도? 만약에 일단 첫 번째로 유명해지고 싶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히어로가 될 수 없고, 두 번째로 뭐 그렇게 돕고 싶진 않아. 스파이더맨처럼 유명하지도 않고 뭔가 돕는다? 될 거 없잖아. 뭐 내 취향 아니고. 만약에 내가 히어로물에 등장을 한다면은 네드 정도? 네드 스파이더맨 친구 뚱땡이 그 정도? 네드? 죄송. 네드 정도? 그러니까 친구야 친구. 오케이. 그냥 말 들어주고 그거 재밌겠다. 근데 걔 역할 은근 많아. 그냥 딱 그 정도? 그냥 일반 시민이야. 근데 일반 시민이고 그냥 똑똑한 건 똑똑한데 뭐 아이언맨 일할 정도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내에서는 거의 1등이야. 스파이더맨 다음으로. 정도야. 근데 스파이더맨 알아. 얘만 스파이더맨 알아. 얘만 알아. 얘만 알아. 재밌잖아. 딱 그 정도 포지션. 그리고 이제 아까 해외에 산다는 거에 대해서는 나는 첫 번째로 해외에 살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어. 너는 이 한국의 인프라가 너무 마음에 들지? 난 이 인프라가 마음에 들고, 그리고 나가서 일단 그 이방인들이랑 친해지는 걸 내 취향이 아니고, 내가 좀 뭔가 아까 말했다시피 너가 결핍에서 이런 욕망이 나온다 했잖아.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좀 어거질 수도 있겠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동네에서 학교를 나온 적이 없어. 초등학교부터. 맞아. 그냥 계속 버스를 타고 다니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 동네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뭔가 잃기 싫고, 잃기 싫은 게 더 큰 거지. 만약에 해외로 간다면은 아무래도 한국에 있던 내가 구축해놓은 네트워크나 친구들이나 다 잃고 가는 거니까. 그러기 싫다 보니까 나는 일단 한국에 살고 싶은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두 번째로 만약에 간다면 치면은 가까운 나라? 일본 정도. 집 가고 싶다. 집에 가면 돼. 남이나라 어때? 남이나라? 남이섬? 남이 아일랜드? 아니 제주나라 나쁘지. 제주나라 나쁘지 않지. 그 정도? 혹은 난 축구 좋아하니까 영국 정도. 영국 갑자기 너무 멀어지는데. 축구 정도면 지금까지 쌓았던 네트워크를 다 파괴해도 그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영국까지 살려면 돈이 좀 많아야 되지 않을까? 축구까지 잘 보려면. 아니면 거기 근처에 물가 싼 나라에서 축구할 때마다 영국 기차 타고 너무 귀찮은데. 가깝잖아 거기. 서울에서 부산 가는 느낌일 텐데. 그치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 그렇구만. 뭔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그러니까 해외? 그냥 뭐 그치 그랬던 것 같은데. 해외. 미국에 갔다 했으니까 미국에 간 경험? 미국 처음에 가봤던 거야? 난 처음 가봤어. 사실은 난 프랑스를 가고 싶었거든. 왜냐면 가고 싶잖아. 프랑스 맞아. 가고 싶지. 그 코로나 때문에 가서 격리를 안 해도 되는 데가 3군데? 그러니까 메인 도시들. 영국 안 됐어. 영국 그래? 가서 14일인가? 자가격리였고. 그래서 미국, 스페인, 프랑스 요 정도가 약간 주요했는데 스페인은 왜 안 됐지? 스페인은 뭔가 안 됐어. 뭔가 마음에 안 들고. 프랑스 파리를 가고 싶었는데 나는 예전부터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회사를 다닐 때도 미국에서 살다 온 사람들이 얘기하는 미국이 되게 좋다고 하잖아. 그 하나도 공감이 안 되는 거야. 왜 저긴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좋아하지? 맞아. 내가 생각하는 미국은 아무런 매력이 없는 도시였거든. 아무런 매력이 없는 나라였거든. 그냥 땅덩어리 크고 잘 차 나간다. 타고 댕기고 뭔가 돈 많고 약간 국력 세고 근데 위험하고 무섭고 이런 게 더 커서 그 매력이 궁금했어. 그래서 파리를 가고 싶은 마음을 부여잡고 그냥 미국행을 끄는 거야. 그래서 이제 처음에 보스턴, 뉴욕, DC, 포틀랜드, LA, 라스베가스. 얼마나 길게 갔다? 2달. 길게 갔다. 혼자 갔다. 그럼 대단하지. 그리고 나서 미국 이런 매력이구나. 어떤 매력이 있는데? 아까 다양성? 다양성이 일단 정말 큰 것 같아. 뭔가 미국 하면 그려지는 그 이미지가 있지 않아? 특히 그 뉴욕 거리에 맞아. 막 빵빵거리는 그 영화에만 너무 봐서 미화되긴 했지만 그런 이미지가 있지. 맞아. 다양성.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진짜 남들한테 피해 안 주는 게 이게 정말 개인주의구나. 근데 그 개인주의가 난 되게 안 좋은 거라고 많이 느껴졌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걸 충분히 펼칠 수 있을 만한 뭔가 테스트베드가 있는데 거기에서 남들에게 피해는 또 안 주는. 그리고 제일 좋아 보였던 건 기회가 많다. 진짜 기회의 땅이다. 기회가 많다. 뭔가 열려있는 잡 자체도 일단 많고 특히 우리나라 같이 이제 하나의 뭔가 직업을 구하기도 참 어려운 그치. 그런 나라에서 살다가 딱 가니까 이거 약간 신세계인 거야. 생각보다 정말 많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 보통 여행할 때는 그러면 여행에서도 막 바쁘게 움직이는 편이야? 아니야, 나 여행할 때 완전 안 그래. 여행할 때 완전 안 그렇고. 아, 진짜 널널하게? 완전 널널하게. 그러면 계획 같은 것도 다 정해놓나? 가고 싶은 데만 찍어놓고. 뭐 숙박 그런 것도 가서 그냥 잡고. 숙박은 근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다 하고 왔어. 숙박은 약간 아니 걔네들은 룸메이트를 남녀 섞어서 보더라고. 그래? 그래서 뭐 이렇게 쉐어하우스처럼 해서 방을 쉐어를 하는데 화장실을 남자랑 같이 써야 될 수 있는 거야. 그런 게 너무 무서웠지. 근데 그래서 그런 데들을 다 제끼고 여성들을 위한 수녀님들이 운영하시는 약간 도미토리 느낌의 레지던스에서 묵었었고 뉴욕에서는. 그리고 보스턴에서도 여성 전용 어떤 호스텔? 약간 비슷하게 다 그렇게 잘 살아가지고 그것도 막 되게 개방적이야. 그러니까 이게 막 섞자고 섞는 게 아니고 그냥 형 와라. 구별이 없는 거지. 굳이 너네들끼리 서로 안 건들 건데 왜 굳이 따로 지내야 돼? 돈 아깝게 방 또 짓고. 그래 맞아 그런 건데 이제 그치 그게 좋다고 할 순 없지. 그렇지. 나도 불편할 것 같아. 그런데 막말로 뭐 그거랑 연결줄 수 없겠지만 한국이 범죄율이 굉장히 낮거든. 뭐 잘 대비되는 곳이기도 하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문화가 다르다는 거지. 맞아 문화가 많이 다르더라고 그런 것. 그럼 여행을 가게 된 계기가 있을까? 일단 잡 오퍼를 7월에 받았고 원래 계획대로라면 1월에 입사였고 근데 이게 뭐 어떻게 하다가 이제 조금 연기가 되긴 했는데 그 중간 시간 동안에 정말 뭐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 그치. 이제 일을 하니까. 맞아. 그리고 영어에 대한 뭔가 그게 있거든. 좀 뭔가 못해서 컴플렉스. 이것 봐 컴플렉스도 몰라. 나도 비슷해. 그래서 가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영어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 했는데 생각보다 갔다 오니까 자신감이 많이 생긴 것 같아. 그래서 열심히 막 영어를 많이 쓰려고 했지. 사람들은 많이 만났어? 그래서 그 뉴욕에 갔을 때는 한 달이나 있으니까 친구가 필요하잖아. 보통 그 미국 여행하는 카페에서 동행을 많이 구하는데 맞아. 그게 조금 싫은 거야. 그래서 현지 사람들이랑 많이 놀고 아니면은 좀 해외 친구들 많이 사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어학원을 한 달을 끊었어. 그래서 어학원에서 약간 영어 공부도 하지만 이제 출석 절반도 안 했던 것 같고 어학원 끝나고 나면 학원 끝나고 액티비티가 있거든. 애들끼리 뭐 할로윈이라고 하면은 할로윈 그 펌킨 가지고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래? 아니면 파크 같이 놀러 가서 자전거 타고 그런 것들 이제 액티비티를 하면서 그 친구들 엄청 많이 사귀었어. 그러니까 완전 미국인이 아니고 맞아 보통 남미 외국인 사람 남미 친구들 있었고 미국인은 친구가 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진짜? 미국인 친구 못 만났어. 근데 뭐 그게 미국의 매력 아니겠어? 그렇지. 미국에 와서 미국인 사귀면은 미국이 아니지. 맞아. 그럴 수 있어. 남미 친구들 바이브가 진짜 최고야. 너무 좋았어. 그게 미국의 매력 아니겠어. 그렇지. 재즈바 막 댕기고 같이. 좋겠다. 근데 코로나 일단 가는 거 자체가 되게 부럽네. 나도 그래서 사실은 지금 또 가서 또 영어 공부를 더 해보고 싶어서 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하고 있지. 근데 혼자 간 것도 되게 대단한 그러게, 거. 나였으면 나 절대 못 가거든 혼자. 안전도 있겠지만은 뭐 2달 간다 쳤을 때 갔을 때 재미가 없으면 어떡하지? 그 고민이 난 아직도 있어 지금도. 그러니까 또 있어. 혼자 막 친구 못 어울리고. 난 그렇진 않은데. 난 그래? 가면 가. 근데 난 돈이 제일 그거. 그치. 돈도 너무 비싸 물가. 그러니까 너무 비싸. 막말로 비행기 값부터 해가지고 숙박도 해야 되고 너무 비싸. 그리고 특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돈이 꽤 중요하거든. 맞아. 놀려면은 밥 한 끼 먹어야 되는데 3만 원, 4만 원이니까. 진짜 비싸. 그래 3만 원, 4만 원? 근데 보스턴 가서 처음 먹었던 끼니가 파스타 하나에 쬐끄만한 샐러드 하나에 음료 2잔 8만 얼마 나왔어. 8만 얼마 혼자서? 끔찍하다. 아니, 나는 진짜 너무 비싸. 뭐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많이 먹는 편이거든 좀.
아니, 보통 밥 거의 그냥 기본 2공기씩 먹는단 말이야. 얼마 전에 근데 요즘 식당 가면 왜 이렇게 조금 주는지 모르겠어 나. 어제도 밖에서 밥 먹었거든. 근데 진짜 양이 너무 적은 거야. 아주 큰일 났다. 그래, 식비가 곱빼기. 큰일 나. 그래서 공깃밥 공짜로 주는 식당들 리스트가 이렇게 있어. 한양대 공깃밥 공짜로 주는 식당. 계란 후라이까지 주면 단거야. 그래, 오늘 진짜 배고픈 날이다? 그럼 그 리스트 중에 하나 가야 돼. 무조건 가야 돼? 무조건 가야 돼. 죽었다, 너. 탄수화물 중독. 뒤졌다, 너. 공깃밥 물으러 했다. 준비하세요. 비슷한 경우 있는 게, 이거 약간 뒷전 얘기인데, 와보고 다닐 때 앞에 순댓국집이 있었어. 학생들 공깃밥 공짜로 줬단 말이야. 맞아. 내 친구 둘이 와가지고, 순댓국 하나에 공깃밥을 5개씩 먹은 거야. 둘이 합치면 10개지? 진짜 끔찍했어. 그 루틴을 보면은, 일단, 순댓국이 나오기 전에 한 공기를 먹어. 깍두기랑. 그리고 위에 고기들 있잖아. 고기랑 하나 먹어. 국물이랑 3개를 먹어. 진짜 미친. 저염식이네. 그렇지, 어떻게 보면 저염식이지. 아니, 남자친구도 이랬대. 저염식이 아니야. 아니야? 그 한 공기 새우젓. 이랑 먹어. 그리고 뭐 깍두기가. 그거 보고. 저염식이 아니야. 확실한 거. 충격 그 뒤로 아줌마가 한 말쯤인가? 없앴어, 그 제도를. 아니, 우리 거의 졸업하고 없앴어. 졸업하고 없앴어. 혼쭐 난 거지. 그런데, 아니, 그래도. 밥줄 났네? 아니, 그래도 돈 많이 버셨을 거야. 얼마나 자주 가는데. 아닐 거야? 5,000원. 야, 얼마나 자주 가는데. 뭐 그래? 그리고 다 그런 것도 아니고 한 2-3명 정도. 맞아. 다 좋아하긴 내가 한 했었어. 3공기 먹었거든? 근데 막 진짜 5-6공기 먹는 애들 있었어. 술집 먹고 간 거 아니야? 아니, 안 먹지. 안 먹고 째고. 이제, 한 일주일에 2번씩은 갔으니까 적어도. 나는 근데 그렇게 자주 안 갔어. 나는 많이 갔었어. 밥 먹었으니까. 애들 막 그냥, 진짜. 가끔 막 애들이 이게 하다 보니까 중독이 되는 거야. 누가 더 많이 먹냐, 뭐 이런 식으로. 겨루기? 그럼 뭐 새우젓이랑만 한 공기를 먹어.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이해가 안 돼. 제발 국 좀 2그릇 시켜라. 아니 그래도 뭐 꽃배기 시키고 하니까. 그래. 그렇지. 언나가 새우젓이랑 밥 먹는데. 생각났네 갑자기. 그런 게 있었지. 진짜.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달려왔는데 약간 너의 좀 다시 돌아와서. 지금 진행 잘한다. 얘한테는 계획이 있어. 어쨌든 돌아와서 앞으로의 이게 이제 여기까지 달려왔잖아. 앞으로의 전체적인 비전 이런 건 정해진 게 있을까? 혹은 이제 그 컨설팅 펌 이제 입사를 하는데 여기서 그냥 무난하게 명예퇴직까지 하겠다. 아니면 다시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일 수 있어. 접고 창업을. 말하기 불편하면 안 말해도 되겠네. 확실한 건 없으니까. 그렇지. 지금 생각으로는. 창업을 다시 하진 않을 것 같아. 막 대표로 하는 거는 난 사람들을 되게 다양하게 만나는 걸 좋아하고 넓은 세상에 가는 것을 좋아하나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은 시간도 견뎌야 한다. 그리고 나는 약간 일을 할 때 되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완성도를 높이는 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창업은 정말 멀티태스커이기 때문에 이 하나의 완성도를 생각하는 게 오히려 안 좋아. 다 여러 가지 특히 대표 같은 경우는 다 봐야 되니까. 맞아. 맞네. 그래서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내가 평생에 이루고 싶은 비전이 있으면 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랬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중고등학생들만이라도 내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이해를 하고 뭐 가고 싶은 학과가 있을 때 아니면 가고 싶은 일이 있을 때 내가 그걸 왜 해야 되지? 라고 한 번이라도 조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 내가 매년 말에 이제 맞아. 나름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약간 프로젝트가 아이들의 자소서랑 면접을 좀 봐주는 일이거든. 그걸 하다 보면 그냥 처음에 스타트를 이렇게 해. 예를 들어 승준아 너는 무슨 과 가고 싶어? 이러면 뭐 얘기를 하겠지? 몰라요. 이런 애들 거의 절반 아닐까? 생명공학과 가고 싶어요. 생명공학과 재료공학과 가고 싶어요. 왜? 했을 때? 돈 돼요. 돈을 왜 벌고 싶어? 부자 되고 싶어요. 왜 부자가 되고 싶어? 그렇지. 부자가 되면은 하고 싶은 게 뭐야? 약간 상상을 해봤을 때 좀 더 어떤 왜를 삶을 계속 살고 싶어? 이렇게 왜를 계속 물어보는 맞아. 이렇게 물어보다 보면 답이 나오거든? 결국에는. 안 나올 수도 있잖아. 안 나올 수 있지. 모르겠네요. 대신에 안 나오는 것도 안 나오는 이유가 생기지. 나는 그거를 스스로 인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맞아. 이게 텍스트로 내가 혹은 좀 논리적인 생각을 좀 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게 없다면 나는 왜 없는지. 그럼 만들려면 어떤 자극을 나한테 줘야 될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걸 왜 하고 싶은지. 약간 좀 나의 성향과 가치관.
되게 어렸을 때부터 축적되어 온 것들을 스스로 발견해서 말로 하거나 글로 한번 정리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맞아. 생각해. 좀 나도 비슷한 생각이 있는 것 같아. 왜냐면 그거를 알고 무슨 일을 할 때랑 모르고 무슨 일을 할 때 그냥 행복도 자체가 달라지잖아. 근데 나는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면 좋겠는데 그 행복해지는 방법 중에 자기가 가장 시간을 많이 들이는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을 때라고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사실은 이제 혁신학교 졸업생연대를 통해서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크게는 공교육과 사교육으로 나눠볼 수 있을 거고 공교육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해봤지. 그래서 사실 가설 검증을 해봤을 때 내 결론은 안타깝게도 어렵다. 이거 여기서 내 힘으로 공교육을 어떻게 이렇게 해보는 것은 힘들겠다. 그 다음에 이제 사교육인 거지. 그래서 교육 관련된 비즈니스를 언젠가는 해보고 싶다라는 비전이 있고 이거는 되게 섬세하게 다가가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맞아. 그리고 지금은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는 나도 아직 인생에 대한 경험이 적기 때문에 뭔가 비즈니스를 잘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혹은 비전에 대해서 더 진지하고 많은 고민들을 같이 해줄 수 있는 상대가 되도록 성장을 하는 게 우선이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어떤 답이 내려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비즈니스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잘 모르겠어 아직은. 내가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나랑 와부고 출신이거든 이렇게 같이. 근데 곧 대학교에 우리가 가고 나서 와부고에는 대학생 멘토링이라는 게 있었거든. 그래서 얘도 했고 나도 했어. 근데 그게 뭐냐면 학교 후배들한테 공부를 알려주는 거야. 수학을 했나? 나 영어 했지. 영어? 근데 나한테도 기회가 온 거야. 왜냐면 학생들 중에 선생님들이 눈여겨보고 있다가 연락을 주셔. 그럼 나한테 연락이 왔고 얘한테 연락이 안 돼. 나는 비슷한 생각을 항상 해왔거든. 학생 때 공부는 잘해. 할 애들은 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좋아하고 어디 가고 그 고민을 더 해야 되는데 하기 힘들잖아. 그래서 난 그걸 하고 싶었어. 내가 만약에 학생 멘토링 한다면. 그래서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렸어. 저 과목으로 하지 말고 그냥 상담이나 뭐 진로 이런 쪽으로 해서 개설해 줄 수 있냐고. 됐게 안 됐게? 안 됐을. 안 됐어. 처음에 당연히 해볼게. 그 선생님 그 힘이 있겠어. 그 선생님을 탓할 수 있는 게 아니지.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안 됐고 그래도 선생님들은 나한테 기회를 주고 싶어서 고3 친구 한 명만 나한테 맡겨서 수학을 했어. 그래서 나는 수학으로 대학을 간 거라서. 그래서 근데 한 명이다 보니까 수학을 가르치면서도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맞아. 심지어 고3이었으니까 더 진지하게 고민이 있었고. 그럼 걔 실제로 성적이 꽤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 난 잘 나중에 들었는데. 경희대 갔다고 들었었거든. 근데 원래 아무튼 다양한 자기만의 착오가 있었겠지만 나는 되게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내가 제일 좀 들었던 생각은 교육에 있어서 성공하려면 내가 성공해야 돼. 그래서 내가 가진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어야 그 시스템을 바꾸거나 사교육적으로도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지. 내가 어떤 성공하는 위치에 앉으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안정화된 시스템을 바꾸는 게 누구도 선뜻 그걸 하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 막말로 그렇잖아. 내가 좀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게 중학교 때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어떤 대학생 과외를 엄마가 붙여줘서 잠깐 했었거든. 한 2개월? 그때 그 쌤이 성대 건축학과였는데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비전 그런 수업을 했었어. 처음엔 뭐지? 이게 왜? 근데 재밌잖아. 솔직히 공부하는 것보다는 재밌잖아. 했는데 그게 나한테 좀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구나. 왜냐면 수학, 과학, 영어 말고도 다른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구나. 그런 게 좋지. 그러니까 맞는 사람들한테 있어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동기부여, 너가 말했듯이 멘토링 했는데 나도 완전히 난 동기부여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 나는. 왜냐면 나 같은 경우도 공부를 할 때 동기부여 없었어, 솔직히. 내가 어떻게 커서 뭐가 되겠다, 아니면 어떻게 살겠다. 이러기보다는 그때 고등학교 때 공부를 했다는 이유는 좀 가장 큰 건 그거였던 것 같아. 내가 만약에 공부를 지금 못해, 안 하고 놀았다 쳤을 때 나중에 지금 내 꿈이 없어. 그렇다 쳤을 때 나중에 언젠가 꿈이 생길 거 아니야. 이거 해야겠다. 근데 나중에 컸을 때 이 공부가 발목을 잡으면 안 되겠다. 약간 예방장치인 거잖아요. 적어도 내가 성적을 그때 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발목 잡혀서 이거 못하면 나중에 꿈을 생겼을 때 이걸 못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하에 이때 공부를 하던 거야. 뭐가 되기보다는
뭐가 되자 이거보다는 일단 되기 싫은 것도 많았고 그래서 그것도 예방책이 내가 생각했던 교육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공교육에서 뭐 가설을 실패했다고 나는 잘 모르지만 내가 생각해도 힘든 게 너랑 완전 다른 성향을 맞아. 가진 것처럼 다 1대1 케바케로 맞춰줄 수는 없어. 맞아.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뭐냐면 그거를 뭐 너의 진로가 뭐야 꿈이 뭐야 이게 아니라 너가 방금 생각한 것처럼 적어도 그 정도의 생각은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왜? 아무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조금 더 의미 있는 잡담을 해보자 이거거든. 맞아. 조금 더 가치 있는 잡담을 해보자 이런 거거든. 그냥 와가지고 뭐 PC방 물론 가야지. PC방 무조건 가야 돼. 근데 그냥 그치. 잡담해서 조금 더 의미 있고 조금 더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네. 뭐 막말로 뭐 같은 PC방 가서 얘들로 롤을 해. 같은 롤 얘기여도 막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조금 더 가치 있게 할 수 있거든. 뭐 이 산업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프로게이머들은 롤을 공부해. 막 그런 것처럼 어쨌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리가 있으면 난 다 상관없다 생각하거든. 왜냐면 다 맞출 수 없어. 근데 이제 그런 것조차 너는 그래도 혼자 그 과정을 한 건데 이제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물론 그 중에 잘 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게 좀 아쉬웠다는 거지. 근데 너도 얘기했다시피 과외를 받기 전에는 왜 해야 되지? 혹은 아예 할 생각도 안 했잖아. 그치,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쨌든 내가 이 모든 뭐 중고등학생이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자소서를 쓸 때 혹은 면접을 준비할 때 대학을 합격하기 위해서 이 과정들을 나는 자연스럽게 녹여내고 있는데 그런 정말 실질적인 보상 이런 게 없는 상황에서는 맞아. 아예 그게 필요한 줄 모르고 있는 사람들한테 설득을 하는 게 아예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 그리고 과연 그게 모두에게 필요한가? 이 과정이 없으면 그 과정 없이 뭔가 우연찮게 나한테 잘 맞는 일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잘 맞는 일이 아니더라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진 않을까? 그치. 그런 고민도 요즘엔 많이 들어서 그래. 그런 동기부여가 중요한 편이지. 그러니까 나는 내가 생각하는 궁극적인 거는 근데 나랑 어떤 생각이 되게 비슷한데 그게 결과값이 많이 다른데 뭔가 말하니까 자꾸 나도 드는 생각인데 내가 뭐 그때 뭐 내 꿈도 말했었고 뭣도 말했었고 하지만 내가 가치를 좀 많이 두는 건 결국 자기에 대한 끝없는 탐구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 맞아. 근데 나는 옛날에는 모두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했어. 뭐 아무튼 근데 최근에는 사람들은 다 다르고 그걸 강요할 수는 없는데 강요할 수 없다. 최근에가 아니라 중간에는 그렇게 바뀌었어. 최근에는 나만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바뀌었거든. 나는 계속 그걸 하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막 옛날에 내가 썼던 글 다시 찾아보면 또 뭔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글이나 말로 남겨놓으면 또 뭔가 이렇게 리프레시가 되고 그렇지. 잊었던 게 생각나는 것도 있고 나는 끝없이 그냥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계속 해야 되는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타인 뭐 모르겠고 나나 잘하자.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성공해서 하는 말이랑 지금 내가 여기서 하는 말이랑 같은 말을 해도 가치가 다르잖아. 그래서 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치, 더 성공한 사람들. 얘기를 할 때 설득력이 있어. 성공하면 좋겠다. 설득력이 있어. 뭐가 성공이? 나는 내가 생각하는 성공은 그건 아니어가지고 못하는 거긴 한데 그래서 막말로 뭐 어렸을 때는 나는 성공해서 책을 써야지 뭐 자서전 이런 거 있잖아. 내가 근데 중간에 그냥 책을 써버린 이유가 그 꿈은 못 이루겠으니까 반 버리고 책 쓰는 거라도 이루자. 그래서 뭐 한 거고. 그래서 아무튼 잘 이뤄내 주시기를. 너가 생각하는 성공은 뭐야? 나는 잘 먹고 잘 사는 거. 어렵지. 어렵다. 그래, 나는 좀 도덕성에 대한 기준이 높아.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너가 말한 것처럼 회사에서 대표를 하면 하나만 잘하는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게 중요하다 생각했잖아. 그게 난 전자야. 난 후자를 잘 하지 못할 것 같아. 나는 이렇게 하나에 딱 해서 내가 만족감을 느끼고
아니면 뭔가 이걸로 인해서 뭐 예술성이나 완벽성을 높이고 그쪽은 좋은데 그래서 나는 주어진 일, 뭐 독립체가 되더라도 개인 아니면 사회의 일원으로서 내가 주어진 일, 이건 확실히 잘할 수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이런 점이 도달하지 않았을까? 아까 좋아하는 거 찾는 거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이어가자면은 난 이제 과외 하다 보니까 지금도 과외 하는데 애들한테 동기부여할 때 나는 이제 알잖아. 좋아하는 거 찾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나는 고등학교 때 못 찾았어. 내가 뭐 좋아하는지도 몰랐고 지금도 몰라 솔직히. 그래서 내가 뭐가 돼야겠다 어떤 꿈이 있기보다는 아까 말했다시피 그래도 예방책은 만들어놨자. 그래서 이거 안 하면은 나중에 큰일 나겠다 이런 거 플러스 애들한테 동기부여할 때는 그런 말 하는 것 같아. 뭔가 너에게 좋아하는 걸 찾아라 여기보다. 왜냐면 좋아하는 것 자체가 찾기가 일단 어렵고 찾는다 하더라도 매일 바뀌어.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걸 찾는 거는 솔직히 되게 무의미하다 보고 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애들한테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그냥 좋아하는 것이 지금 뭐든 간에 시간을 알차게 써라 이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런 말이 있었어. 뭐 처음에 고등학교에 가면 그런 말 하지. 나 정시 파이터야.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정시를 하루에 10시간을 공부한다 쳐봐. 그럼 수시 파이터는 어떻게 하냐면 수시랑 정시를 둘 다 챙기는 애들은 수시 8시간 하고 정시 4시간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미 수시 파이터는 하루에 12시간을 생산적으로 보내고 정시 파이터는 수시 안 하니까 나 10시간, 나 너보다 정시 많이 공부해. 근데 10시간이란 말이야. 이미 얘는 진 거야. 그러니까 정시 파이터가 되려면은 수시 파이터만큼 12시간을 정시간 해야지. 마찬가지로 만약에 내가 음악 하고 싶어. fuck school 이랬어. 고등학교 나가고 싶어. 그럼 만약에 보통 고등학생이라면은 9시에 학교에 가서 뭐 5시까지 공부를 하고 뭐 새벽 2시까지 열심히 공부한다 쳤을 때 하루에 10시간을 공부를 할 텐데 적어도 fuck school하고 자퇴했으면은 집에 가서 음악을 할 거면 적어도 하루에 10시간씩은 해야지. 하루에 3시간 하고 나 음악 했어. 이거 자체가 이미 그래놓고 뭔가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오만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애들한테 설명할 때도 뭔가 너가 정시 파이터든 뭔가 수시 파이터든 간에 적어도 제일 열심히 하는 애만큼 시간은 마찬가지로 써라. 그게 뭐든 이게 뭐 굳이 공부가 아니더라도 뭐 축구를 한다.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 하루에 12시간 축구해. 너 프로게이머 되고 싶어. 하루에 12시간 롤해. 이런 거지. 그런 거에서 약간 동기부여를 하는 것 같아. 뭔가 너가 좋아하는 걸 찾기보다는 그냥 일단은 생산비는 맞춰라. 근데 뒤에 가로 열고 그것도 아니면 그냥 닥치고 학교 다녀 이거잖아. 그렇지. 어떻게 보면 그건 모르겠다. 그럼 일단 열심히 다녀야지. 그래, 그러니까. 내가 그런 케이스고 난 모르겠으니까 닥치고 학교 다닌 거야. 왜냐면 얘네랑 맞춰야 되니까 그 생산력을. 그치. 맞아. 근데 그렇게 할 때 만약에 축구로 우리 3명을 다 평가를 하면은 나는 분명히 엄청 뒤쳐졌을 거고 나는 축구가 재밌어 보여서 처음에 시작을 하더라도 그게 그냥 성향적으로 안 맞을 수가 있잖아. 그치. 그러면 그거를 견뎌내는 힘 자체가 분야마다 다르니 너가 정말 재밌게 마치 내가 혁신학교 졸업생인들 아무런 보상 없이 막 밤새 가면서 회의하고 하루에 3-4시간씩 맨날 그 일 붙잡고 있고 그랬던 뭔가 에너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잘 찾았을 때 너는 그 10시간이 더 행복할 거야. 맞아. 그것도 더 깊이 나가면 맞아. 깊이 나가면 더 그럴 것 같네. 그래서 좋아하는 찾는 게 아무래도 일단 1순위인 것 같긴 해. 이거 만약에 10시간을 태우든 12시간을 태우든 1시간 같이 느껴진다면 그게 베스트지. 그게 아니라면 참 어렵지 근데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 고등학교. 너무 약간 번지르르란 말이야 솔직히 말하면. 너의 꿈을 가서 찾아라. 열망이 있게 찾아. 이게 너무 힘들어서 난 진짜 현실적인 조언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 그런 것 같아. 급 우울해지네. 맞아. 오디오가 맨날 바뀌지. 맨날 바뀌고. 그럼 만약에 꿈을 세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바꾸는 걸 특히 고등학생들이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맞아. 근데 나는 진짜 그게 끝 중에 끝이라고 보는 게 부모님의 시선, 너의 직업의 귀천. 맞아. 직업의 귀천이 없다? 개소리야. 맞아. 있어. 그러니까 귀천은 없을 수 있는데 사회적인 시선은 있어. 그게 귀천이지 뭐. 그러면 그런 것까지 다 생각 안 하고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게 정말 어려운 거야.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서 너무 그러지 않았으면 싶어. 너무 이걸만 해야지가 아니었으면 싶어. 예를 들어 내가 소설 아까 말한 것처럼 음악을 해야지 음악만 이게 아니었으면 맞아. 뭐든 가볍게 해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 맞아. 찍먹해야 돼. 그걸 해보다 보면 내가 뭐 음악을 하고 싶었던 이유가 분명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게 꼭
수단이 음악이 아니어도 되는 거지. 다른 걸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걸 맞아. 만들어 나갈 수 있고. 맞아. 올인하지 말고 굳이. 고등학교 때는 그리고 정보 이런 거야 널려 있거든. 요즘 같은 그치, 사회에서는. 유튜브 브이로그만 보면 다 알아. 어떻게 사는지. 다 나와. 뭐. 그래서 나는 약간 찍먹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특히 그렇지. 어릴수록 기회를 많이 줘야 되고. 유튜브도 그때 내가 말했던 것처럼 지금이야 뭐 대형 유튜버가 전업인 사람들만 우리 눈에 너무 눈부시게 보이니까 그런 사람들만 유튜버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유튜버거든. 한낱 그 조회수 안 나오는 유튜브 채널의 유튜버거든. 어떻게 될지 몰라. 그치. 그러니까 꼭 유튜버로 전업을 해야겠다 아니잖아. 우리 마인드 자체가. 그치. 자체가. 그러니까. 찍먹이죠. 우리도 찍먹이거든. 그거를 좀 겁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 특히 어렸을 때. 맞아. 나중에 나이 먹으면 더 힘들 것 같아. 가족 생기고 그러면. 그럼. 어떻게 찍어 먹어 그때. 그렇지. 그 힘들 수 있지. 그때는 돈 내고 찍어 먹어야 돼. 그래. 돈이 뭐야. 찍먹한다 해도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회사를 다니는데 다 때려치고 몰라 나 음악 할래. 이러면 이제 가족 입장에서는 무책임한 거지. 그렇게 보면 시간이 참 아까워 보이는 게 많아. 맞아. 지금 빨리 찍먹 해보고 싶고 맞아. 지금 빨리 찍먹 해봐야지. 그러면 그렇게 보면 너가 되게 잘 살았네. 딱 그런 마인드긴 했는데 그게 뭐 하다 보니까 근데 하다가 난 포기한 것도 되게 많잖아. 그래도 뭐 그게 찍먹 아닐까? 그게 찍먹이지. 스케이트보드 동아리. 그게 찍먹 아닐까 근데? 그렇게 따지면 다 근데 뭐 그렇지. 많지. 근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뭔가 돌아봤을 때 내가 정말 열정 있게 할 수 있는 열정. 열정. 할 수 있는 게 찾아지지 않을까. 맞아. 나 1학년 때 땡동도 했었어. 대학교 1학년 때? 내가 그런 거 되게 부러워해. 멋있잖아, 땡동. 그러니까. 이게 진짜 찍먹 아닐까? 바로 그만둬버려. 나도 1학년 때 랩동 했잖아. 그러니까 맞네, 나는 랩동이네. 떨어졌잖아. 그랬나? 나 딴 거야. 테러 아니야. 딴 거야. 딴 거 했었어. 그거 하면 근데 뭐 하다 보면 재밌고. 아니? 재미없었어. 그치, 또 재미없으면 나는 춤을 보는 건 좋아하지만 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그래. 친한 애들이랑 노는 게 재밌었던 거지. 그 동아리에서 뭔가 새로운 사람들이랑 춤추는 게 좋아. 그거에 좋았던 게 아니고. 알았으면 된 거지. 그냥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맞아. 집에서 방구석에서 유튜브 보면은 어렵다는 거야. 그치. 근데 이런 말 막 그럴듯하게 하고 있지만 맨날 방구석 유튜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고민해보는 거지. 공감이야, 공감. 내가 조언이 아니고 나도 그러기 때문에 같이 헤쳐나가자. 우리도 으쌰. 찍먹하자. 이제 2022년이니까. 열정. 그런 느낌이지. 그렇지. 앞으로 뭐 어떻게 살게 될지 모르지. 나도 갑자기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뮤직으로? 뮤직. 아이언맨 할 수도 있지. 아이언맨으로? 아니 거기 소드 직원. 소드 몰라? 아이언맨 얘기하면서. 어벤져스 1인가 2가? 소드 맞지 않나? 소드 맞아. 어벤져스 얼른 봐야 어벤져스 집단. 회사. 그 약간 뭐지? 쉴드. 쉴드인가? 검정색. 쉴드랑 소드가 있는 건데? 이거 아닌가? 안대, 검정색 안대 하고 있는 닉퓨리. 그 사람이 쉴드. 거기 그냥 어떻게 미연해. 그런 느낌 할 수 있지. 나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거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거만 한 개 물어보자. 너가 되게 열심히 산다고 생각했잖아. 너는 되게 열심히 안 산다고 생각했어? 그렇지 않을까? 1학년 때는 그랬지. 진짜? 열심히 안 살았으니까. 왜냐면 얘 되게 한량이네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나는 그게 그러니까 부정적인 게 아니라 한량 같다 이것보다는 저렇게 살아가는 친구도 왜냐면 얘는 그렇게 살아갈 때 그래도 되게 많은 고민이 항상 있었거든. 저렇게 고민을 하는 것도 나한테 되게 필요한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 진짜로. 그런가 봐. 진짜 왜냐면 뭐 그냥 절대적인 시간이 밖에 있고 막 그런 시간은 내가 길긴 한데 좀 길어지는데 내가 요즘 이제 대학교 애를 만나면 느낀 게 이제 1학년 때 친구들 만나면 느낀 게 되게 내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수업 때 집 가고 싶다. 그럼 진짜 단순하게 힘들다. 집 가야지 하고 집 가는데 애들 보면은 쟤 뭔가 있다. 뭔가 예술적인 사람이다. 그래 내 최근에 만났는데 너는 뭔가 예술적인 사람인 줄 알았다고. 아니 집 가서 게임할 건데. 근데 그런 거 있어. 나도 맨날 1학년 때는 출티 많이 했는데 그거 막 그냥 교수님이 성에서 연락 와. 야 교수님 출석 한번 더 불렀다. 너 결석 처리 될 듯. 그러면 나 그래? 그러지 뭐. 별로. 그러니까. 너랑 나도 그랬어. 그러니까 뭐가 있다. 사실 뭐 없거든. 집 가고 싶은 욕구가 컸을 뿐인데. 그냥 힘들다. 책임감이 없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것도 너인 거야. 그래서 그렇지. 그렇게 봤을 때 너가
막 너를 부정하거나 너에 대해서 스스로 모른다거나 그런 상태가 아니라 넌 널 너무 잘 알고 너는 그게 분명히 있어. 싫은 거 좋은 거. 그거 좀 확실하지. 그래서 나는 지금 여기서 내가 좋은 게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게 뭐가 있는 거지. 그렇게 보면 또 그렇게 어쨌든 좋게 포장되면 그렇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그래. 왜냐면 특히 고등학교 코르대 왔으니까 다 열심히 살았을 거 아니야. 막 선생님 말 잘 듣고 막 출석 티 안 하고. 그리고 너가 얘한테 생각했던 내가 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럴 수 있다는 거지. 서로 약간 아니, 내가 왜 이런 생각했냐면 처음에 딱 뭔가 얘기하는데 뭔가 상상을 했는데 뭔가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인터뷰어를 초대할 때 굳이 얘는 1학년 때 한량처럼 살아가지고 그게 너무 인상 깊어서 초대했다고 안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야만 이런 구성이 나올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또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얘기 나누고 싶은 거? 이제 소재 고갈이다. 소재 고갈임. 소재 고갈. 없으면은 머리만 맞춰도 되고. 잘 떠들었다. 오늘 그럼 그러게. 소후기? 너부터 말할래? 그래. 뭐랄까 근데 이거 하면서 맨날 느끼는 건데 나랑 되게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는 사람들이 많구나 맞아. 하면서 까봐야 얘기해봐야 또 느껴지는 것들이 많구나. 왜냐면은 안 좋은 습관이지만 그냥 대화 몇 마디로 사람을 판단해버리는 경우가 분명히 있으니까. 얘 이런 얘네? 이런 경우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뭔가 뜬금없이 나랑 비슷한 생각을 많이 했네? 뭔가 전혀 안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다르지만. 그런 생각을 들었고, 너무 요즘 한량처럼 사는데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 유튜브 시작한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이제 주변 지인에게 와서 생각 듣고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였는데 그런 점에서 오늘 되게 성공적이지 않았나. 왜냐면은 혜주를 내가 되게 오래 만났지만은 이제 그 활동하는 거 알고 거기에 대한 어떻게 얘기하는지 이런 얘기 솔직히 안 해봤잖아 우리가. 맞아. 그런 얘기를 이런 자리 삼아서 뭔가 얘기할 수 있었던 게 되게 보람이 있던 것 같아. 너는? 나는 일단 조명이 앞에 있고 카메라가 있으니까 뭔가 굉장히 어색해지는 그런 그랬지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되게 많이 편해진 것 같고 엄청 재밌는 것 같아. 너가 얘기한 것처럼 생각이 되게 똑같은데 다르게 표현되는 것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남들의 좋은 점들을 되게 많이 베끼려고 해서 또 너희들한테 배운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녹여낼지 영광이네. 모르겠다. 끝? 그러겠다. 그리고 언제나 열심히 사는 것은 절대 아니고 그래도 나는 오늘 여기서 마칠까요? 그러죠. 박수.